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서원합니다. 계속해서 미래도시 전략국 소관 질의 답변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네, 오치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치성 시의원입니다. 미래도시 전략국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페이지 11페이지에 있는 국제학교 설립 관련된 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 페이지 2페이지에 보면 상반기 이후에 외국교육기관 지원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했더라고요. 한 10분으로 해서 자문단까지 해가지고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 외국교육기관 지원위원회가 하는 역할은 어떤 겁니까? 그 조례에 의해서 이제 그 외국 교육기관을 이제 지원을 해주는데 그 규모나 내용들이 이제 적합한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의회 심사 전에 그 위원회에서 한번 이제 검토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게 회의가 진행이 몇 차례나 되는 거죠? 지금 이제 금년에 이제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조금이 나가기 전에 지원위원회를 개최해서 이제 한 차례 그 심의를 좀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시 전체에 이제 보조금 심사위원회 거쳐서 이제 추경안으로 이제 보조금이 의회에 이제 보고가 되고 승인받아서 지금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차례 정도가 진행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현재 한 차례 한 했습니다. 차례요? 네. 그 사업 개요에 보면 사업 면적이 3만 평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 단계별 추진으로 1단계에 한 2만 평, 2단계에 1만 평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2천억 정도로 추정되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처음에 계획했을 때 1단계 2만 평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때 총 사업비가 2천억 규모 아니었나요? 예, 맞습니다. 그 2만 평에 2천억으로 이제 그동안 이제 이 추진을 해왔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추가 1만 평에 대한 부분이 이제 추가가 됐는데 아직 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요 안에 이제 담지는 못했습니다. 이유는 그 의원님 말씀처럼 2단계 사업비도 여기다 포함을 해서 좀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추가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조성원가 개념으로 봤을 때 약 1천억 정도가 추가되는 건가요? 지금 이제 건축비가 1,000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1단계 토지비는 250억으로 이제 검토가 됐었는데 이제 3만 평 전체를 하면서 토지비에 저희 시 부담은 한 75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거는 이제 토지 건축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2천억 범위 내에 이제 들어오는 이제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 건축 외에 저희가 이제 10년간 600억 원을 이제 운영비, 설립 준비비하고 초기 운영비로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토지비 건설비에는 이제 포함되지 않는 그런 지원비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 앞서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그 26년도에는 외국교육기관 설립 승인과 관련된 서류 작업들을 마무리하신다라고 아까 설명을 좀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년서부터 학교 설계 및 공사를 진행하는 거로 일정을 잡으신 것 같은데요. 이게 계획했던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거라고 집행부에서는 보시는 건가요? 사실 이 일정 부분이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설립 인가 준비하는 것도 저희가 현안 회의를 해가면서 이제 계속 그 스케줄도 체크해가면서 해왔는데 사실 목표한 거보다는 조금 늘어났고요. 하지만 이제 일을 하나 끝내고 또 하나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은 같이 해나가면서
일정을 좀 최대한 좀 맞추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집행하는 그 대규모 이런 건설 사업과 관련된 부분, 행정타운이라던가 뭐 중앙도서관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매번 발표됐던 그 계획보다 많은 기간이 늘어나서 결과치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고, 아직도 어떤 사업의 경우는 준공 날짜도 아직은 뭐 확정하기 어려운 그런 사업들도 좀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국제학교 관련된 건도 충분히 그럴 여지들이 있는 사업으로 좀 보여져서 향후 추진 계획에서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서 계획되어져 있는 2030년 9월에 준공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 좀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 한 가지만 더 이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혹시 그 애니라이트 스쿨 측에서 투자하는 금액이 있나요? 그 이제 1단계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건축물 증축에 있어서는 좀 애니라이트가 조달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협상이 되어 있고 이제 계약도 이제 그렇게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건축에 대한 부분은 애니라이트가 이제 부담을 하게 됩니다. 혹시 그렇게 되면 추가 건축분과 관련돼서 학교 측에서 투자를 하게 된다면 이에 따른 뭐 이행 보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적 방안들은 좀 마련을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이제 이행 보증은 아니고 이제 그렇게 한다라는 대원칙에 대해서 이제 계약서에 체결을 저희가 했고요. 그리고 이 학교는 저희가 이제 설립 준비비, 초기 운영비도 이제 지원을 하는 학교이다 보니 어, 운영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좀 수익이 날 수 있고 이제 그런 그 운영 실적을 토대로 자금 유동화가 가능하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에 대한 부분은 개교 시점에 맞춰서 짓는 게 아니라 이제 1단계를 개교해서 운영하면서 그 여력을 가지고 이제 학교가 조달해서 중축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조달하는 재원의 투자는 운영하는 과정 중에 얻은 수익을 통해서 재투자하는 개념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지금 이제 본교도 그 이렇게 단계별로 이제 규모를 본인들이 학교를 운영하면서 중축을 해서 이제 규모를 키웠고요. 이제 그렇듯이 학교를 운영하면서 수익만을 가지고 중축은 어렵고 사실은 이제 자금 유동화라는 게 이제 은행권의 이제 건축비에 대한 이제 대출이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미리 좀 짓고 그다음에 또 이제 운영비를 가지고 연차적으로 계속 이제 갚아나가는 형태로 이렇게 이제 중축을 해나가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페이지 13페이지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활성화 관련된 사업으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도 하시고 또 뭐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 공모도 하시고 하는데, 이와 관련된 사업이 자치행정협치과하고 좀 중복되어지는 부분들이 좀 없지 않은가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거는 자치행정협치과와 좀 논의를 하셔서 업무적인 것들과 관련된 분장을 좀 조정할 여지나 계획 뭐 이런 것들은 좀 있으신가요? 지금 이제 그렇게 조정하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 미래전략과가 만들어질 때 협치, 사회적 경제도 이제 저희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더 활성화시킨다는 목표로 저희 부서에서 관장을 했고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된 후에 협치를 이제 자체 협치과로 저희가 이제 이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공동체 업무도 이제 안정화되면 저희는 이제 그렇게 이관을 하려고 방향성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관을 할 계획이라면 언제쯤이나 그 부분들이 정리가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그래서 시점에 대해서 제가 이제 부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딱 결정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자체 협치과하고도 좀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네. 조직 개편이 이제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한번 논의해서 좀 유사 업무는 그 유사한 부서로 좀 같이 통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기업 투자과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3페이지고요. 그 하반기에 28개 사업에 40억 정도로 이렇게 좀 늘은 것 같은데요. 추가된 6개 사업과 그 증액된 예산의 구체적인 내용, 추경 편성의 그 근거가 된 기업의 수요 뭐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기업 투자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이해 추경 때 생산된 거는 그 중동 위기 때 그 기업체 이해 추경에 생산된 5억은요. 그 중동 그 사태 때 그 위기된 기업체들이 약간 이제 수출에 뭐 수출이라든가 아니면 그 유류비 상승에 따른 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긴급하게 이제 이해 추경에 해가지고 3개 사업을 이제 물류비 지원 사업 등 해가지고 3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물류비와 관련된 지원을 물류비 지원 사업 하나 하고 또 저기 해외 플랫폼 입점 지원 사업 그리고 또 하나는 수출 한병동 보험료 지원 사업 이 세 가지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페이지 25페이지에 보시면 그 산업단지 밖에 지식산업센터 허용 업종을 확대했다라는 그 내용이 있는데요. 19개 업종과 관련돼서 뭐 확대한 거로 보이는데 이게 어떤 업종들인 건가요? 네. 기업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인데요. 이제 그동안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공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거기 그 임대가 아니라 그 구매하신 분들의 좀 민원이 있어가지고 2020년 4월 1일자로 해가지고 총 19개 업종인데요. 뭐 이제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이라든가 녹음 시설 운영업 그리고 뭐 공연 기획업 온라인 교육학원 벌무 관련 서비스업 뭐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 해가지고 총 19개 업종을 확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지식산업센터 그 업종을 확대하는 게 조금 그 지식산업센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확대를 원하시는데 또 그게 지금 현재 우리 평택시도 보면은 일반 상가 같은 경우에도 공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형평을 맞추다 보니까 일단 19개 업종으로만 제한해서 확대를 한 것입니다. 이 확대한 이유가 그 아까 앞서서 설명 주셨던 것처럼 그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해소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하신 것 같은데요. 19개 업종과 관련된 것을 확대함으로 인해서 얻고자 하는 성과들이 구체적으로 좀 나온 게 있나요? 지금 현재로 구체적인 성과를 제가 파악해보지는 못했고요. 일단 그 지식산업센터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19개 업종이라도 확대해 준 거를 그 시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현재 입주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해봤는데 현재 지식산업센터가 평택시에 워낙 많기 때문에 공실률이 아주 크게 뭐 변동된 거 그런 건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스마트 도시과 관련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0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네,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내용으로 업무보고 내용들을 좀 작성해 주셨는데요. 이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것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아마도 그 거점 시설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재생 사업 중에 이제 거점 시설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 그 거점 시설이라는 것 자체가 이 도시재생 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집행부에서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이제 주민들이나 이런 그 자력적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운영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도시재생의 목표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주민들이 어떤 활동이나 이런 어떤 그 할 수 있는 뱅크 역할을 거점 시설을 통해서 거기서 모이고 거기서 어떤 연계가 돼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거점 시설을 지금 설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 일부는 좀 거점 시설에 대한 활용이 나름대로 좀 잘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 일부는 좀 사실상 이제 그 주민들에 대한 어떤 그 활용 부분이 좀 미흡한 분들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거점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그 저희 그 도시재생 전략 계획에서 한번 사후 관리나 이런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올해 좀 고민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잘 되고 있는 곳은 어디고 어떤 내용으로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안 되는 곳은 어떤 내용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저희 그 안정리 같은 경우는 지금 거점 시설이 지금 한복을 제작을 하고 한복에 대한 홍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그 문화 행사에 대한 부분들이 거기서 이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그 신평 지역이라고 이제 평택 그 역 앞쪽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 저희 청년 쉼터라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청년 그 정책과에서 그 청년들에게 어떤 공간으로서 지금 그 많은 활용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몇 개 시설이 있는 반면에 일부 인전 그 저희가 이제 카페식으로 해서 상생협력상가라든가 일부 인전 그 형성이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데는 어떻게 보면 그 주변의 어떤 상권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그 영업이나 어떤 수익이나 이런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의 이제 뭐그 임대에 대한 부분을 좀 관리가 어려워서 포기를 해서 저희가 이제 민간에다 공개 모집을 하고 이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 민간에다가 공개 모집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거점 시설이 가지고자 하는 목표나 기타 이런 부분들을 좀 저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단순히 그냥 민간이 운영하는 하나의 매장 정도의 그 의미 이상 이하도 아니지 않을까요? 네, 지금 그 말씀드렸던 그 상생협력 상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다른 어떤 목적을 두고서 주민들의 어떤 그 활동 공간으로서 이용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공개 모집되는 데는 상생협력 상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청년이라든가 어떤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이런 단체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임대를 좀 할인 그 감면이 되는 상태에서 그 목적에 대한 부분은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종합적인 어쨌든 그 시에서의 관리나 기타 그 향후에 대한 이게 안정화될 수 있는 방안들은 계속해서 고민해 보시고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한두 푼 들어가는 사업들이 아니고 하나의 인프라로 구축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굉장히 많은 집행부의 노력이 그 가미되어져야 되는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도시철도과 관련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페이지 40페이지에 보면은 그 2025년도 12월에 GTS 신호선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요.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으로 26년 하반기에 GTX 신호선 중앙 투자 심사 신청하기로 되어 있는 게 맞나요? 저희가 여기 말씀하신 게 2025년도 12월 GTX 신호선 타당 조사 완료 요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요거는 현재 저희가 완료를 했고요. 요 완료를 해서 지금 요 리맥이 이제 지방투자관리센터입니다. 여기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시건은 어느 정도 검토를 했는데
GTX-C는 천안, 아산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다 지자체가 모여서 다 검토가 되어서 내려오는 부분이라 지금 검토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완료가 되면은 이제 하반기 때 지방투자심사를 1차적으로 리맥 의견을 담아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를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정상 하반기에 진행될지 않을 수도 네네. 있는 사업이네요. 네네. 이거는 그 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센터에서 관리를 저기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도 최대한 빨리 해달라고 저희도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워낙 거기서 공공투자 기관이다 보니까 이제 거기 내려오는 걸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평택시에서는 GTX 신호선과 관련돼서 평택에 정차하는 그 역사와 관련된 것들을 좀 이렇게 선정한 내용들이 있나요? 그거는 이제 이게 좀 전체적인 평택시 철도 계획에 대한 문제를 전체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데요. 이제 저희 평택은 1905년도 경부선 철도가 개통이 되면서 일반 철도만 쭉 내려오다가 이제 강역 전철이 이제 내려오면서 진이역, 송탄, 이제 평택 서정리, 평택 지제, 평택역 이제 내려오다가 고속철도 KTX 전용선이 이제 저기 남산리를 지나가면서 이제 개통이 됐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중간에 SRT 수서에서 내려오는 고속선이 만들어져서 평택 지제역에 이제 정차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저희가 안중역이 서해선이 지금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시에서는 이제 저희가 철도 수요를 이제 목적 통행에 대한 수요를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삼성 산업단지라든가 평택에 산업단지가 엄청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천안에서 출퇴근하는 평택으로 들어오는 인원이 많고요. 그리고 수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평택으로 출퇴근하는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철도는 그 지역 간 연결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일 생활권, 반나절 생활권, 저희는 지금 현재 30분권대의 생활권의 철도가 지금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강남권이라든가 대전 강역권, 강남권 갈 수 있는 게 SRT 평택 지제역의 이제 역할이고요. 거기가 올 하반기에 이제 수원발 KTX까지 쓰면은 강역철도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고속선까지 같이 합쳐지는 고속철도역의 기능을 갖추게 되는 거고, 그리고 평택역은 뭐 계속적으로 이제 일반 철도 무궁화호, 새마을호 전철로 이제 마음이라는 열차가 이제 다니고 있는데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이제 평택역은 천안권으로 갈 수 있는 게 30분대입니다. 그리고 수원 건역으로 갈 수 있는 시간이 30분대입니다. 그런 수요 인원을 지금 포함해서 역할을 하고 있고, 근데 안중권은 요 두 기능, 고속철도 기능과 일반 철도 기능을 동시에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충남권 홍성이라든가 서해권으로 가려면은 별도의 이제 노선이 없었는데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고, 지금 서해선이 개통이 되면서 서해 KTX 직결 계획을 지금 국토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은 이제 안중역에서도 별도의 생활권을 가지고 서울까지 30분대, 강명을 지나서 용산까지 갈 수 있는 30분대 건역을 가질 수 있는 철도 교통이 지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 신안산선은 향남까지 내려오는 걸로 하성시에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그 결정이 된 거를 안중역까지 내려와서 저희가 바로 서해선을 타고 올라가면은 여의도나 서울 중심부까지 가려면 또 다시 환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중역에서 강역 철도를 타면은 여의도까지 뭐 1시간 10분 내에 이제 주파할 수 있는 그런 철도 교통망이 이제 형성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질문드렸던 예, 죄송합니다. 중간에 내용은, 뭐는 예, 그래서 어디에 세울 거냐는 그 GTX 신호선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제역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GTX NC 노선은 평택 고속철도 기능과 평택 지제역은 또 이제 미래형 항선센터 국토부 공모 사업에도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가 이제 거기서 고속철도 기능을 강화하고 교통 결절점 기능으로서 확대를 하기 위해서 평택 지지역의 고속선을 집중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지지역으로 정해지는 데 있어서 기타 뭐 용역이나 뭐 이런 그 것들을 진행한 내용들이 있나요? 네, 저희가 진행한 사항이 있습니다. 신호선과 관련된 네네.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GTX A, GTX C 타당성 검토를 저희가 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수요 예측이라든가 열차 운영 계획이라든가 어떤 그런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다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다. 신호선과 관련돼서 서정리 정차와 관련된 지역 주민들의 요구들이 있고 광역교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균형 발전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혹시 신호선과 관련돼서 서정리 정차와 관련된 그 용역이나 기타 이런 것들을 진행할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좀 우려를 좀 불식시킬 좀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이제 그런 민원이 없지는 않았었습니다. 저희가 GTX AC 노선을 구축할 때만 해도 그런 이제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철도는 버스 교통같이 내려오다가 어디 역을 세웠다 가는 건 아니거든요. 철도는 이제 시스템이 인터페이스 구성입니다. 철도가 내려오면은 궤도가 오고 그 다음에 전기, 통신, 신호, 관제 이런 게 총괄적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한 곳에서 집중 관리가 되어야지만이 국토부나 철도를 관리하는 기관에 저희가 협상이라든가 어떤 거를 해나가기 위해서 좀 효율적으로 좀 협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거를 고속 기능을 분산하다 보면은 수요에 대한 부분도 좀 많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서정리역은 실질적으로 지금 지제역은 급행 열차가 서지를 않고 있거든요. 근데 서정리역은 실질적으로 급행 열차가 서고 있고 강역철도의 기능으로서 좀 사용을 해야 되는 역이라고 저희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본위원회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시민들이 이 부분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견들과 문제 제기를 좀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돼서 명확한 근거와 내용을 갖고 시민들에게 전달을 해야지 될 거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어쨌든 서정리 역계 정차와 관련된 부분들을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한 그 내용들을 좀 전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 서정리역 정차와 관련된 그 용역을 조금 진행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 문제를 좀 다시금 좀 논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전달을 드리고요. 그 페이지 42페이지에 있는 내용의 질문으로 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평택 지제형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구축 이게 앞서 또 뭐 좀 얘기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현실 가능한가요? 이 민간에서 2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를 해서 유치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 현실 가능한 사업을 하고 집행부에서는 보시는지. 왜냐하면 예전에 제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평택시 전역을 그 신교통수단으로 해서 하겠다라고 용역 발주를 해서 아마 그게 결과치까지 나온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용역이 일반 주민들에게 공개되어지지가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제가 기억하는 거는 그 민간에서 투자해야 되는 비용이 거의 뭐 1조, 2조 가까이 되는 사업이었고 누가 보더라도 이게 사업성이 전혀 없을 거다라는 판단. 민간에서 어쨌든 수익 구조가 나와야 자기네들 재원을 투자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과 같이 이 평택 지제형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역시도 이 민간에서 2조 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이게 할 수 있는 그 기업이 있을까 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물음표를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는 어떤 입장이신 저희가 건지. 이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투자 설명회를 여러 번 개최를 했고요. 지금 여러 저희 대한민국의 굴지의 회사들이 저희가 정기적으로 저희 상황을 체크하기 위해서 사업 참여 의사를 확실히 밝힌 건 아니지만 사업 참여하겠다는 의향서 비슷하게 저희가 이제 그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참여하겠다는 회사를 대상으로 그런 건설 회사를 대상으로 사업 참여자를 지금 정기적으로 좀 만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이제 개발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가 이제 GTX AC 노선이 있고 SRT의 수요가 매년 17% 이상 증가하고 있고 여기가 또 삼성 산단이랑 가까운 또 거리에 있다 보니까 이런 수익 부분이라든가 BC에 대한 경제성에 대한 부분 이런 게 수치적으로 좀 나와 있기 때문에요. 저희는 가능한 걸로 보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평택 지제형 미래형 복합환승센터가 사업의 기본적인 궤도에 올려면 그 컴팩트시티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현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야 이게 좀 맞물려서 사업성을 좀 확보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현 정부 들어서 그 컴팩트시티와 관련된 게 거의 올스톱된 상태 아닙니까?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뭐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진행 절차를 어떻게 밟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단시일 내에 그 입장 표명을 했던 기업들과 이야기를 나눈다고 해가지고 이게 사업성이 현실화될 거라고는 보여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쉬운 사업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지자체에서 2조 원이라는 복합 환승센터를 민간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거는 진짜 쉽지 않은 사업인데 이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한성센터 부지가 동측 부지에 그 지제세교 지구 안에 이제 포함이 돼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시에서 매입하는 걸로 조성 원가로 매입하는 걸로 인가가 나와 있고요. 오른쪽은 SRT 주차장하고 이제 일부 한성센터 부지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공공 부지가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업체들을 모아서 투자 설명회를 하고 간담회를 할 때 일단은 토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인센티브를 나중에 공공 기여를 받는 걸로 하면은 좀 수익성이 높은 걸로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완성이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가 지금 검토되고 있고요. 절차상은 그리고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는 공기업 뭐 국가철도공단만 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게 지침을 저희가 건의를 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 지자체에서도 직접 할 수 있는 법적 기반 지침이 이제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저희 시장님 이제 저희 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기본 베이스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최선을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향후 추진 계획에 26년도에 토지 확보 및 사업 시행자 공모 추진까지 돼 있거든요. 지금 이 정도의 그 상황 속에서 공모 추진을 진행한다고 해서 이게 제대로 진행될 건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본 의원은 전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라 너무 긍정적인 희망회로만 집행부에서는 좀 돌리시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26년도는 바로 이제 오른쪽에 그 동측 부지에 평택 지제세교 한지 계획 수립이 올 연말로 이제 맞춰져 있거든요. 한지 계획이 수립되면은 저희가 그 토지를 조성원가로 매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매입을 하고 오른쪽 부분은 조건부로 해서 공모 사업을 할 수 있는 걸로 저희가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결정된 건 아닌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성에 맞춰서 추진 계획을 저희가 좀 작성한 거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더 세밀한 네네. 자료들은 좀 정리를 해서 좀 주시면 좀 이 감사하겠고요.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 그리고 사업 시행에 대한 부분 그리고 타당성 검토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요. 그 어쨌든 간에 그 평택 지제역의 GTX나 뭐 수연발 KTX 광역버스 뭐 기타 이런 교통 수단들을 그 넣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게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교통망의 개통 일자라는 게 뭐 한날 한시에 똑같이 딱
개통이 되는 건 아니어서 다 개통 일자들이 다 달라질 텐데 이거에 따라서 뭐 단계적으로 건립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이제 미래형 복합 환승 센터를 해야 주차장이라든가 그 지원 시설이 만들어지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장기적으로 갈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거기가 이제 주차장이 많이 모자랍니다. 실제 가보면 출퇴근 시간에 한성교차로 되면서 버스하고 택시 뭐 이런 게 혼합되다 보니까 진짜로 실질적으로 많이 이제 교통이 혼잡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단기적으로 하는 계획은 오른쪽에 평택 지제 세교 지구의 그 토지를 저희가 조성원가로 받도록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주차장이라든가 한승 체계를 하는 걸로 일단은 설계를 해가지고 단기적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만 도시개발 사업의 토지만 저희가 수용할 수 있다 그러면은 1차적으로 그 교통 문제에 대한 부분은 해소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 업무 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그 도시철도 과장님한테 추가적인 질문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고도국제 신도시 내에 그 경기 남부 역사와 관련된 부분을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어쨌든 하반기 업무 보고 자체 내에는 이 내용이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빠진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 이해가 되는데 평택시가 그 경기 남부 역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공식적인 추진 의사가 있으신 건가요? 이게 최원영 이제 당선된 시장님도 이게 공약사항에 넣은 건지 안 넣은 건지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추진이 인수위에서 자체 내에서도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택시가 이 사안과 관련돼서 공식 추진 의사가 있는지 의지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이 사업 자체가 이제 국토부에서 갖고 있는 사업이고 또 LH가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그 추진 사항을 이제 봐가면서 시가 이제 접근을 해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단독적으로 이걸 할 수 있다 없다를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어서 뭐 확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재원의 출처를 꼭 평택시가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진행을 하면은 시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감이 있을 텐데 저는 이건 의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쨌든 평택시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이 사업에 대해 접근하냐에 따라서 이후에 재원에 대한 문제들을 어떻게 정리할 건가가 나오는 거지. 평택시에 닥쳐오는 그 상황과 관련된 것들을 보고 평택시가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이 사업은 굉장히 난항에 부딪힐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희가 좀 많이 고민을 하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근에 유동 의원실에서 이 내용과 관련돼서 토론회를 진행한 거를 집행부에서는 알고 계시죠? 아마 그 도시철도 과장님은 현 과장님이 참석을 하시지는 않으셨던 것 같고 전임 과장님께서 참석을 하셨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자리에 발제자로 나오셨던 그 교수님인가요? 그분이 나름대로 사업에 대한 가능성은 굉장히 예전보다 좀 열려져 있다. 예전에 예측되어졌던 사업비보다 굉장히 많은 비용이 그 감소되어져서 사업비가 뭐 한 2천억 언더로 잡혀가지고 진행될 여지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정확한 메시지를 내시지는 않았지만 비식감 역시도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시는 것들을 좀 봤고 또 뭐 오늘 어제자 기사에서도 그 교수님이 뭐 정확하게 그 워딩으로 기자와 인터뷰를 한 내용들이 그대로 실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라는 내용들로 기사가 실렸던 것들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이 빚값이 실제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시 입장에서는
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진행을 해야 될까요?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철도 사업은 사전 타당성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국가철도망 계획은 국토부에서 발주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에서는 개별 발주를 해서 건의를 하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용역을 해서 이제 건의를 하면은 BC가 나왔다고 가정하에 건의를 하면은 국토부 검증을 하도록 돼 국토부에서 검증을 합니다. 이제 검증이 저희가 하는 것보다가 좀 보수적으로 좀 하고 있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상황이라 거기서 검증이 나와야지만이 본 사업 궤도에 갈 수 있는 상황으로 지금 되고 있고요. 저희 GTX A도 그렇고 C도 그렇고 그 과정을 동시에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BC라고 하는 경제성이라고 하는 거는 철도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설에만 한정되어서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 중간중간에 열차 운영 계획이라든가 뭐 수익성이라든가 유지 관리성 뭐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이 다 갖춰져야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이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검토하는 요구 조건에 맞아야 될 것으로 저희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어떻게 좀 넘어갈지 LH가 BC가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을 국토부에 어떻게 협의를 할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토론에서 국토부 관계자가 나와서 했던 메시지는 결국은 재정에 대한 부담을 누가 할 거냐만 정리되면 해도 된다라는 메시지였거든요. 근데 그걸 또 다시 과장님은 국토부에다 물어가지고 뭐 다시 진행을 해야 된다 뭐 이 말씀을 하셔서 일단은 그 지자체나 다른 기관에서 한 철도 사전 타당성에 대한 부분은 그냥 검토만 하는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도 LH에서 제출한 거를 100% 신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신뢰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그 부분을 검토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서 뭐 사업비 부분이냐 사업비도 당연히 나오겠죠. 검토를 하면은 그리고 BC 부분이 정확하게 한 거냐 이런 걸 좀 짚고 넘어가서 협상이 아마 그 모든 부분을 가지고 다시 협상을 관계기관에 모여서 협상을 해야 될 걸로 저희는 좀 알고 있습니다. 예, 이 건과 관련해서 현재 경기도에다가 그 청원을 아마 지금 서명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뭐 10,000명이 돼야 그거에 대해서 응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제가 들어오기 전에 확인한 게 한 600명 정도가 아마 서명이 지금 진행이 됐고 조만간 아마 10,000명이 채워질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이 염원하고 있고 또 당연히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입주했던 분들도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평택시가 이게 좀 수동적으로 이 사안들과 관련된 부분들을 접근한다면 시민들의 대단한 분노를 유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현 시장님께서 그 선거 과정 중에 공약으로도 담으시려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노력하셨고 충분히 아마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니 집행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고 좀 수동적인 그 자세보다는 능동적인 자세로 좀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이 자리에서 좀 전달을 드리는 것으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치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5시 정도까지 하고 잠깐 뭐 쉬었다가 더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의원입니다. 수소 관련해서 8조 여쭤보겠습니다. 2020년도부터 정말 우리 시가 수소 발전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쉼없이 달려온 것 같아요. 이제 추진 현황에 보면 2021년부터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소 생산 기지도 15톤인가요? 15톤을 생산할 수 있는 수소 생산 기지도 생겼고 여러 가지 가시적인 성과도 있는데
우리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전력 수요와 알리백 대응을 좀 지원하려면 현재는 저희가 수소 기지에서 생산되는 게 이제 그레이 수소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레이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알리백에서는 제외가 되어 있는 상태고, 이제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니까 이제 블루수소로 전환하는 부분들에 대한 장치를 통해서 블루수소를 생산하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그 계획이 맞는 건가요? 지금 이제 이 수소 부분은 좀 과도기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재생에너지로 만든 그린 수소를 이용해서 이제 앞으로 발전이라든가 모빌리티 에너지로 사용한다든가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렇게 해야지만 뭐 알리백을 지원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소 생산 시설, 이제 그레이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은 블루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로 전환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네, 지금 현재 7톤짜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또 국책 과제로 여기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전량 회수해서요. 그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탄소 배출권을 신청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재생에너지로 만든 수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럼 기존에 있는 수소 생산 시설은 그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 그린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닌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 한국청정수소진흥연구원이 브레인시티 내에 설립이 되는데 브레인시티 내에 설립하는 조건이 그 수소 생산 기지 쪽에 있는 그 잔여 부지 쪽에 설치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득이 많을까요? 그 청정수소진흥연구원은 이제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해서 이제 국책 과제를 저희가 유치하면서 이제 만들어진 연구소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주로 담당하는 부분은 앞으로 이제 그린 수소 시장이 세계적으로 이제 폭증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그린 수소를 만드는 장치에 대한 기술 패권을 지금 국가별로 좀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센터에서는 우선적으로 그린 수소를 만드는 장치에 대한 시험 평가, 기술 개발, 이제 사업화 지원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브레인시티 내에 입지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하시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연구소기 때문에 우수한 연구 인력이 이제 이쪽에 오는 게 이 기관의 경쟁력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접근성이 좋고 또 이제 인근에 카이스트도 들어올 예정이고 해서 이쪽에 자리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의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이제 자료를 보니까 그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은 전장 부품하고 2차 전지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전동화와 이제 AI를 탑재한 자율주행 이쪽으로 이제 산업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장 부품과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이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어느 정도 되고 또 그 안에서 미래 모빌리티 산업 내에서 우리 평택시의 위치는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하네요. 글쎄 그거를 딱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일단은 그 이제 배터리와 관련한 이제 전기차로는 중국과 이제 미국이 이제 앞서 있고 또 자율주행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중국과 미국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따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동안에 이제 자동차의 종주국이라고 했던 독일도 현재는 이 미래 모빌리티 쪽으로는 우리나라보다도 지금 뒤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노력해서 저희도 이제 미국이나 중국에 버금가는 그런 산업으로 육성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빠르게 저희가 좀 따라갈 수 있도록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 이제 그 시작을 평택시는 이제 전장 부품과 2차 전지에 관련된 센터를 구축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진행하겠다라는 것으로 좀 알면 되겠죠, 과장님? 네, 지자체가 뭐 한계는 있지만 또 지자체도 이제 같이 노력해야 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평택호 관광단지 관련해서는 주요 시설에 보니까 호텔이나 리조트, 인공해변, 수상 스포츠센터, 해수 스파 등 여러 가지 수상 레포츠 시설과 문화 시설을 같이 복합화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호텔하고 리조트는 그 부지 분양이 좀 가능하겠습니까? 이제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부분이 이제 사실인데요. 이제 요 관련해서는 그 아까 말씀드린 인공해변 부지하고 연계해서 호텔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과 같이 해서 유치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정말 기대되는 사업이긴 한데 워낙 오랜 시간을 끌고 온 사업이라 의구심도 많이 드는 사업이기도 해요. 근데 그 체험형 수상 레포츠 복합 시설로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평택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저희가 즐길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이런 평택호를 개발하면서 해양 수상 레포츠를 즐기고 휴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설로 좀 변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잘 조성해 주시면 좋겠고 그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 계획 그 변경해서 제출하신 자료는 좀 한번 보고 싶어요. 그 혹시 설계나 이런 것도 좀 나와 있나요? 예, 그런 계획이나 이제 세부 계획들이 있는데 그 자료는 별도로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AI과는 간단하게 좀 질의할게요. 16쪽에 그 반도체 네트워킹 데이를 통해서 그 혹시 채용이 실제로 이루어진 게 좀 건수가 있나요? 요거는 지난번에 했었던 사항인데요. 그 채용 면접 한 110건 정도를 저희가 했었고요. 그 자리에서 사실 이루어지기보다는 고등학생이나 이런 분들은 대부분 채용 면접보다는 채용 면접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중점을 이루어서 상담을 좀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때 같이 했었던 게 저희 이제 미래기술학교 이제 졸업생들, 수료생들 위주로 좀 했었는데 24년도에는 81명이 수료해서 한 51명 정도가 취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난해에는 77명 선발해서 76명 수료를 했고 취업은 한 33명 정도 했습니다. 취업률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작년 초반까지만 해도 반도체가 이렇게까지 좋지 않았었거든요.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엄청나게 지금 호황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조금 있지 않나 싶고요. 올해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봤는데 취업률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첨단 산업단지 조성 추진 20페이지를 보면 그 뭐 제 지역구 진이 삼산단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과장님도 잘 알겠지만 준공이 이렇게까지 지연이 되면 이제 뭐 개발하는 시행사나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 시도 그 책임을 점점 벗어나기는 더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지원 용지는 분양이 좀 어떻습니까? 지원 용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매수 문의는 계속 왔었는데 최종 이제 계약 체결 단계에서 무산이 몇 건 됐었고요. 지금 요것 때문에 지난주에도 저희가 그 입주자 대표분들하고 사업 시행자하고 회의를 좀 했었는데 일단 평택 도시공사를 주관으로 해서 지금 사업비 부분 정산이 좀 필요한 게 있어서 거기 정산금이 나오면 입주 기업체들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할 사항이고요. 그 금액만 정해진다고 그러면 아마 올해 안에는 빠르면 올해 안에 아니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원 용지가 분양이 돼야 그 수익으로 이제 준공에 필요한 조건들을 해결할 텐데 그것과는 별개로 정산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산업시설 용지에 대해서만큼은 그 지원시설 용지 분양에 관계없이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가장 최근의 현황으로 업데이트해가지고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고 별도로 좀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투자과는 24쪽에 투자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 포승 빅스지구의 6개사가 1261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이죠? 6개 기업이? 네, 기업불출 저희 포승 빅스주구에 했을 때 요즘 외투 기업이 두 군데 있는데요. 외투 기업 같은 경우에는 CV 테크놀로지하고 이노테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내 기업은 11개소가 있어가지고 총 작년에 올해 같은 경우에 13개 기업이 총 투자 금액 3,588억 원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자료에는 투자유치 업무협약 체결이 6개사 1261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다시 확인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스마트 도시과 그 범죄 예방 CCTV 설치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동부고속화도로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하면서 이제 이게 성토를 해서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마을과 마을이 단절이 돼요. 그래서 통로 암컷 박스를 설치하지 않으면 다닐 수가 없어요. 근데 통로 암컷 박스가 설치가 되면서 이제 사각지대가 발생을 했고 범죄의 의료를 말씀하시는 주민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2차례 정도 이 방범 CCTV 설치에 대한 그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우리 시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지, 왜 통로 암컷 박스는 그 본인들의 공사를 위해서 또는 민원 그 공사를 위해서 마을의 어떤 편의를 마을의 이동을 마을과 마을 간의 이동을 하기 위해서 통로 암컷 박스를 만들었는데 왜 설치는 우리 시에서 해야 돼요? 이거 뭔가 안 맞잖아요. 이제 뭐 설치를 하고 운영이나 유지 보수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게 맞는데, 왜냐하면 공공의 영역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유지 보수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설치를 왜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그 민간 시행사 쪽에 건의를 해서 방범 CCTV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그 평택시가 사실상 경기도 내에서 그 방범 CCTV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100만 인구가 넘는 도시보다도 사실상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주민들에 대한 CCTV 설치 요구는 상당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저희가 그래서 보통 요새 한 150여 개 정도 건의가 들어오면은 실질적으로 뭐 한 20-30개 정도밖에 설치를 못하는 입장이고요. 일단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시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주민들을 위한 부분이면 시에서 설치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실제로 그런 여건하고, 그리고 만약에 사업에 의해서 발생된 부분이 있다 하면은 실질적으로 그 발생된 시점에서 그 발생된 그 사업에 따라서 설치되는 게 저희가 봐도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해서 한번 그쪽 그 사업자가 설치에 대한 필요 이런 부분에서 검토 한번 해도록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게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민원을 접하면서 아무리 봐도 이거는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계속 지워지질 않아요. 그 고속화 도로로 인해서 마을과 마을이 단절이 됐고 분절돼서 불편하기도 한데 위험하기까지 해요. 그렇다면
그 시행하는 시행사가 설치는 해야 된다. 다만 이제 유지 보수는 이제 우리 시에서 하고 그 추후에라도 이제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동서로 또 그 고속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또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통로항구 박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은 뭐 준공 조건에 조건부 승인으로 넣어서 반드시 그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끔 좀 명시화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 그렇게 좀 타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 동부고속화도로와 관련된 통로 안것 박스 CCTV 요청은 제가 별도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관련해서 협의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GTX AC 노선하고 그 평택 지제역 미래 복합 환승센터하고는 이게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은데 잘 그림이 안 그려져요. GTX AC가 개통이 돼야 되고 그 뭐 정확하게 설계를 모르겠지만 그 바로 위에 미래형 복합 환승센터가 설치가 되는지 아니면 그 옆에 세워지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한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한 곳에 뭐 개통이나 준공이 지연되면 한쪽에서 또 반드시 어떤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 같거든요. GTX가 개통이 안 되고 미래형 복합 환승센터가 먼저 개통이 되면 민간에서 개발할 건데 사업성에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고 그 여러 가지 한쪽에서 뭔가 사업에 차질이 생기면 양쪽이 다 불편해지는 구조가 생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평택 지제역은 현재 강역철도 그 다음에 SRT가 개통되어서 지금 이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먼저 순서대로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협상하고 있는 제일 빠른 게 지금 현재 GTX A입니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올 연말에 수원발 KTX 고속열차가 이제 개통 예정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GTX A, 그 다음에 GTX C 이렇게 해서 이제 단계별로 하는 걸로 이제 노선망이 갖춰지는 걸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래역 환승센터는 지금 현재 있는 역 구조에서 노선을 다 통과해서 정차를 할 수 있는 구조고요. 미래형 환승센터는 현재 역 구조에서 확장성이 충분히 확보되어서 역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저희가 지하로 내려가서 시설을 하는 그런 구조는 아니고요. 옆에 평면으로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현재 운행하고 있는 열차의 안정성만 충분히 확보한다면 충분히 지금 차질 없이 이제 그 구조물을 다 완성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GTX AC 노선하고는 크게 그 뭐 공사에 대해서는 겹치는 구간이 없다. 평면적인 구조로 봤을 때는. 근데 다만 현재 운행하고 있는 열차에는 저촉이 될 수가 있다. 지금 현재 역사 개량을 일부 해가면서 그 말씀드린 정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노선이 다 확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미래형 환승센터는 거기 한성 시설뿐만 아니라 옆쪽에 상업 시설 그리고 업무 시설 같이 공동 개발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은 한성 체계가 양쪽에 동측이랑 서쪽이랑 분할되어서 지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마스터 플랜을 계획했을 때는 동서축으로 다 연결되는 구조로 이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부로 올라와서 바로 이동 없이 환승을 할 수 있는 수직 환승을 할 수 있는 구조 개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평택 지제역은 미래형 환승센터가 복합으로 개발되어야지만이 편리한 환승 체계가 지금 이루어지는 걸로 지금 완성이 되어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계획이 장기적으로 좀 민자로 개발하다 보니 장기적으로 좀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측 부지는 현재도 그 교통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평택 지제 도시개발 사업 지구에서 제공하는 그 조성원가로 그 주차장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요. 임시적으로 주차장과 환승 체계를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해 가면서 미래형 환승 복합센터를
추가적으로 장래 계획으로 지금 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복합 환승센터를 설치할 때 GTX AC가 상당한 역할을 하는 건 맞는 거잖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 개통하고 이 미래형 복합 환승센터의 준공하고는 연관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거기에 맞춰서 좀 시가 잘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관련 기관이라든가 저희 시비를 활용해서 타당성 검토, 타당성 검증 그리고 법적인 절차를 지금 다 이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업 시행자 그리고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철도공단 유기적으로 만나서 협조를 지금 하고 있고 항상 그 관계 기관과의 협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요. 충분히 사업 하는데 문제는 없다 생각되고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님, 도의원까지 다 뜻을 모아주고 있는 상황이라 사업 추진을 저희는 좀 더 빨리 할수록 빨리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기획행정위원회 오고 나서 업무량이 많지 않을 줄 알았더니 업무량이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업무량 많은 기획행정위원회입니다. 이종원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이 없으시죠? 네. 이가 없으므로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